이 시간은 우리 교재 25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을 하려면 자, 우리 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제 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 등록 절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등록이란 말이 뭐냐 해서 이제 거기 등록의 의의가 있어요. 자, 우리 교재 25페이지 보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등록의 의의를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말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다 행정법에서 쓰는 용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청 찾아가서 허락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는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가 허가받는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허가받는다 또는 승인받아라 뭐 이런 거 또는 인가받아라 인허받아라 뭐 이런 말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건데 우리 법에서는 이 허락을 받는 게 뭐냐면 등록입니다.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이 등록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등자가 오를 등이에요. 오를 등. 그러나 록이란 말은 기록할 록. 그러니까 내 이름이 행정청이 보관하고 있는 어떤 장부에 기록되어 올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기록되어 올라간다. 이 말은 이제 이 업을 할 수 있게끔 허락받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표현되는 표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행정법에서 쓰는 추상적인 용어들이라 단지 이제 우리가 허락을 받는 거다. 이제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등록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자, 우리가 개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용어의 정의도 살펴보았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업을 하는데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냐면 3가지. 자,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인 있다고 그랬죠. 연역적으로 탄생한 사람. 그런데 이 중개인이라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새롭게 탄생할 수 있냐? 없죠. 예전 기득권 인정받은 사람이라 요즘은 탄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탄생할 수 있는 종류가 2종류입니다. 즉 법인 아니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 자, 그러니까 등록을 받더라도 이제 그 요건이며 절차가 바로 이 2종류의 포인트를 맞춰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먼저 그 흐름을 한번 여기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쭉 써보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요. 자,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서 갖추라고 하는 이제 요건을 갖춥니다. 자, 법에서 갖추라고 하는 요건을 구비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건을 갖췄으면 이제 등록 신청을 하러 갑니다. 그럼 이제 등록 신청을 하러 이제 가면 행정청 찾아가면 이제 행정청이 이런 요건을 검토해요. 요건을 검토해서 이제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등록 처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허락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록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는데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인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추가적인 거. 그게 뭐냐? 자, 등록청, 그러니까 행정청으로부터 우리가 등록증이라는 것을 교부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등록증이라는 것을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등록증은요, 바로 안 줘요. 그러니까 등록 요건을 갖춰서 등록 처분을 해준과 동시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증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증 설정. 자, 이 보증 설정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저 뒤쪽에 나옵니다. 자, 먼저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중개를 하다가 잘못해서 거래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배상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대신해서 누군가가 갚아줄 수 있게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자. 그게 일종의 보증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기관 하나 선택해서 가입해서 그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게끔 이런 안정장치를 만들어서 와야 등록증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등록증을 받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개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업무가 전개가 됩니다. 하기까지. 그럼 이제 그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건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 뭐냐?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려면 이제 두 종류. 자, 개인으로서 등록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서 등록을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인데, 그럼 이들이 각각 이렇게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럼 먼저 개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그랬는데, 자, 개인이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해서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일 거. 그러니까 이 개인은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야 됩니다. 공인중개 자격을 따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뭡니까? 사무소를 확보하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자, 중개사무소 확보하라. 자, 중개사무소 확보하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금 까다로워요. 그냥 대충 아무 건물에다 확보하면 되냐? 안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확보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 가건물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비록 건축물 대장에 아직 기재는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거기 보니까 준공검사, 준공인과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라면 괜찮다.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받아서 어때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정을 받은 거라면 아직은 절차상으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조심할 것은 등기부에 기재된 건물이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그러니까 보통 건물을 지으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고 그 다음 등기부에 기재돼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만 기재되어 있다면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권 확보해라. 그러니까 꼭 자기 건물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의 건물을 우리가 임대 계약을 통하여 사용 권한 확보하면 된다. 뭐 대부분 우리가 임대 계약을 하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실무 교육을 받으라. 자, 실무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사자가 들어간 전문 직업인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직업인에 걸맞게 이론적으로 배운 것만 가지고 바로 영업에 뛰어들면 좀 당황할 수 있잖아요. 경험도 부족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 서류 작성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서 실무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감각을 익히고 미리 좀 경험을 쌓아서 뭐 실질적인 경험은 아니겠지만 그런 노하우를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업종에 종사하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실무 교육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네, 거기 보시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등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까지 받아라? 이거 1년 이내에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괜히 시간적 여유 있다고 미리 받아놓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1년 지나면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내가 사무실 개업할 건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받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실무교육을 받아서 중개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다가 그만뒀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쉬다가 다시 또 중개업에 종사하려고 할 때는요. 이 그만둔 기간이 그러니까 뭐 폐업을 했다거나 이런 기간이 1년이 안 지났다면 또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마라. 이렇게 돼요. 자, 결격 사유에 해당. 자, 이 결격 사유는 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부동산 거래, 복잡한 법률 관계 이런 것들을 결함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일 처리하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배제하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자, 이제 법인입니다. 자, 그럼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건데요. 자, 여기는 좀 많아요, 조건이. 자, 첫 번째 봅시다.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러니까 법인이란 말은 뭐냐면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를 먼저 설립해라 이건데 이런 회사 설립은 어디서 규율하고 있냐? 상법. 그래서 상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해라. 상법에 따라. 그럼 이제 상법에 보면 회사의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특정해서 어떤 회사 이런 거 없어요. 그 중에 아무 종류 회사 상관없습니다. 대신 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 중개사법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상법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 제14조니까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법정 업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그것만 영위할 목적. 자,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 그 업종은요, 정말 다양해요. 수천 수만 가지잖아요. 그 많은 업종 중에서도 나는 중개업을 하겠다. 그러려면 아무 업종이나 선택해서는 안 되고 우리 중개사법 제14조에서 언급한 업무가 있어요. 그게 총 6개가 있어요. 그 6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어야 등록 신청하면 받아주고 그 6가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라면 중개업 등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6가지가 뭡니까? 이것도 이제 저 뒤에 자세히 나와요. 저 뒤에.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살펴보도록. 자, 어쨌든 우리 법에서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 뒤쪽에 보면 업무 범위라고 있어요. 업무 범위. 그러니까 법인이 중개업에 할 수 있는 업무가 또 어떤 게 있나요?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거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자, 회사니까 대표자가 있죠. 우리가 CEO라고 부르는 사람. 그러면 자, 이 대표자는요, 반드시 공인중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자,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 자, 사원 임원 이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명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명.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입니다. 자, 이들은 3분의 1 이상이 자격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그러면 자, 사원 임원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 할 때 용어의 정의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원 임원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보통 임원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요. 이건 이제 주식회사 형태에서 쓰는 표현인데 주로 이사나 감사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회사에서 좀 끝발 있는 사람 있죠. 뭐 전무, 상무, 뭐 영업이사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리키고요. 이 사원은 일반 평사원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이제 한명회사나 합자회사 같은 경우 또는 유한책임회 쭉 있는데요. 이들 한명이나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요. 무한 책임사원이 있어요. 무한 책임의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평사원 아닌데요. 자, 이들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임원만 뭐 몇백 명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들은 3분의 1 이상만 자격이 있으면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대표자나 임원 또는 사원 이들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라. 자, 대표자도 그러고 사원 임원도 그러고 이들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라 그랬어요. 자,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분사무소 책임자 그러는데 자, 이거 놔둡시다. 저기 사무소 파트에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들도 마찬가지.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중개사. 그럼 이들이 확보해야 될 중개사무소는 예, 똑같아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되고 사용권 확보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자, 또 이들 사원 임원 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개인과 법인이 갖춰야 될 요건. 자, 이런 요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당연히 다 갖춰야 되겠죠. 자, 각각이 갖춰. 자, 그럼 이제 이걸 갖췄습니다. 갖췄으면 이제 등록 신청하러 가야겠죠. 자, 그럼 이제 등록 신청하러 어디 찾아갑니까? 자, 우리 교재 27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등록관청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록관청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등록 신청하러 어디 찾아가느냐? 등록관청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어디입니까? 이건데요. 자, 거기 보시면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뭐냐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랬네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구청장이란 말은 말 그대로 구가 있는데 있죠. 그 다음에 군자는 군수고요. 그럼 이때 시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자, 여기 조심해요. 시장. 거기 보니까 가로 안에 뭐라고 했냐면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 그랬죠. 자, 여기서요. 구가 설치되지 않는 시장은 뭐냐? 특별시, 광역시 일단 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닙니다. 그 다음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가 있는데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이런 데는 좀 도시가 커요. 구가 있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이런 데는 구가 있나요? 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가 있는 데는 구청장의 등록관청이고요. 구가 없는 데는 시장의 등록관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가 있는데 즉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뭐 이런 데는요. 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시장, 성남시장, 안양시장은 등록관청이 안 됩니다. 왜? 구가 있으니까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군 단위는 군수, 그리고 이때 시는 구가 없는 시. 거기 특별자치도란 말은 제주도를 가리키고요. 제주도는 행정시라고 표현하는데 행정시가 뭐냐면 제주시와 그 다음에 서귀포시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 시장은요 다 투표해서 뽑잖아요. 구가 있는 시장이건 구가 없는 시장이건 다 투표해서 뽑는데 제주도만큼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 제주도 도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행정시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주도에다 사무실 내고 싶다. 제주시권에 있다면 제주시장, 서귀포시권에 있다면 서귀포시장 찾아가서 등록 신청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주의할 거 그랬어요. 박스에 보시면 보통 이때 구는요. 자치단체와 비자치단체 구가 있어요. 이때 시장이나 군수는 다 자치단체예요. 다 투표해서 뽑아요. 그런데 이 구청장은요. 투표해서 뽑는 데가 있고 시장이 임명하는 데가 있어요.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치구청장이란 말은 말하자면 자치권이 있으니까 구청장을요. 구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데예요. 그런데 비자치단체란 말은 구청장을 구민들, 즉 우리 일반인들이 뽑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임명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디가 자치구 어디가 비자치구입니까?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뭐냐?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예요.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 부산광역시 이런 데 구청장은요 다 투표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데. 자, 이런 데 있는 구청장들은요 투표해서 뽑지 않고 시장이 임명합니다. 자, 그래서 자치와 비자치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등록관청으로서의 구청장은요 자치구 비자치구 따지지 말고 구가 있으면 무조건 다 이들 다 등록관청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주의하세요. 등록관청.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등록 신청하러 갑니다. 그럼 이제 등록 신청하러 이제 개인과 법인 이들이 하러 가겠죠. 그런데 이제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자, 나는 법이 가출하는 걸 갖췄어요라고 서류로 입증하기 위하여 이제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 구비 서류. 자, 구비 서류가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 자, 법에서 가출한 요건을 갖췄어야 하고 서류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 어떤 것은요, 등록관청 진해가 확인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그래서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될 서류는 뭐가 있나요? 거기 보면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 받았다는 거. 자, 실무교육 수료했다는 거 서류 내야 되고요. 두 번째, 반명함판 사진. 자, 이것은 이제 이거 입증 서류가 아니라 등록증에 이제 얼굴 나온 사진을 스캔해서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반명함판 사진. 그 다음 세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임대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예요. 자, 그런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소 확보했다는 서류 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다음 서류 그랬는데요. 자, 이것은 뭐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사무실 개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들이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니네들이 입증해라. 또 니네가 법인이라고 하는데 니네가 법인으로 등기가 된 법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입증해라. 일종의 이거예요. 자, 뭐 지금은 자세히 몰라도 괜찮아요. 자, 내국인만 좀 알았대. 내국인. 자, 이거죠.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았다는 거요. 그리고 사무소 확보했다는 거 입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입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이것은 등록관청 진행 확인해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는지 안 땄는지 시도진사한테 확인하고요.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본적지 찾아가서 신원지합니다. 또 아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확보하라고 그랬죠? 그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인지 이제 진해가 확인해요. 법인 같은 경우는 니네가 법인인지 아닌지 법인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데 나 등기한 법인이에요 하고 등기부 떼서 내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 진해가 확인합니다. 자, 그 얘기가 그 위에 써져 있어요. 자, 그래서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직접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서류 해가지고 이걸 구분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28페이지 봅니다. 3번에 보시면 등록 신청 수수료. 자, 이제 뭘 내야 됩니까?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수수료. 자, 그런데 이때 수수료는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를 가리키느냐? 시, 군, 구를 가리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라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인 구를 말합니다. 여기는 자치단체. 여기는 군수나 시장은 다 자치단체입니다. 이제 구만 조심하면 돼. 구. 비자치구는 조례를 못 만들어요. 자치구만 조례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잘 보세요. 내가 자격을 취득해서 성남시 분당구에다가 사무실 내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 서울시 강남구에다가 사무실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둘 다 구입니다. 강남구는 자치단체이고요. 특별시, 광역시 아까 얘기했죠. 분당구 일반인 것은 비자치단체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에서 안 뽑고 여기는 투표에서 뽑는다고 그랬어요. 자치구만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등록을 신청하려면 강남구청장 찾아가고 강남구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 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강남구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 내면 돼요. 그런데 분당구에 사무실 내려고 합니다. 구가 있으니까 일단 분당구청장 찾아가요.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하는데 분당구는 비자치구라 여기는 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성남시 조례에 따라. 성남시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이거 처음으로 만나는 헷갈리는 겁니다. 이것을 중개를 할 텐데요. 등록관청은 자치구건 비자치구건 상관없이 여기 구청장 찾아갑니다. 구청장 찾아가서 등록을 신청하되 수수료는 강남은 자치구니까 강남구 조례. 분당구는 비자치구니까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성남시 조례에 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별 변경 놔두고 저 밑으로 갑니다. 4번. 등록 처분 및 통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를 해서 이 등록관청에 등록 처분을 해주는데 거기 언제까지 해주나 첫째죠. 7일 이내. 이거 중요합니다. 등록을 신청하면 자, 이거 7일 이내에 등록 처분을 해줍니다. 자, 빨리빨리 해줘야 되겠죠. 검토해서. 자, 빨리빨리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개인,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되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이제 되었습니다라고 이걸 이제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요. 서면으로 통지해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29페이지.
그러면 이제 등록증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보증 설정했는지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등록증을 받고요. 그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업무 개시에 보면 추가적으로 이런 거 갖춰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해당 파트 가서 또 설명이 나와요. 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등록증 받으면 사무실에 이걸 걸어놓고 우리가 업무를 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일반적인 등록 절차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28페이지 보세요. 자, 28페이지 보시면 거기 양가로 4번에 종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간단히 설명합니다. 종별 변경. 자, 종별 변경이 뭐냐면 아까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가 뭐라고 있어요?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인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자, 나 개인으로 하는데 내가 법인의 대표자가 되겠어. 나 법인으로 하겠다. 바꿀 수 있어요. 또 중개인으로 하는 사람이 공인중개 자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바꾸는 걸 종별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뭐 있겠죠. 자, 이렇게 종별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바꾸고자 하는 요건을 갖춰서 등록 신청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등록 신청을 다시 다 해야 돼요. 그 바꾸고자 하는 개업공인의 종류에 맞게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법인이 되려면 법인으로 갖춰야 될 이 요건을 갖춰서 뭐 다시 이제 신청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칙은 어떻게 한다? 신규. 자, 그런데 예외로 이거 하나 잘 알아두세요.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등록 관청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중개인이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강남구를 벗어나지 않고 강남구에서 그 쓰던 사무실 그대로 거기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뭐 바뀌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등록 관청 관할 내에서 바꿀 때는요. 간단하게 등록증 재교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됐어요. 등록증 재교부. 그러니까 중개인이라고 되어 있는 등록증을 반납하고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라고 표시된 등록증만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한다. 간단. 뭐 이런 거. 자, 이걸 이제 재교부 그래요. 재교부. 자, 이 경우만입니다. 이 경우만. 자, 이것도 이제 뭐 세부적인 거라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일단은 이 절차. 자,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간단한 것은 이제 또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